네,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간에 있을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 함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함께 그러면 한 주간의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임라인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네요. 보니까 오늘도 공모청약 이야기도 있고요. 내일은 엔젤 로보틱스, 로봇주가 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즘 미국도 반도체 쪽에 보조금 맞아요. 이슈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뉴욕 증시가 이제 금요일에 하루 쉬어가는데 그 사이에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씩 좀 볼게요. 네. 오늘부터 좀 시작되는 일정이 있는데 IMBDX라는 기업인데 공모청약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기업입니까? 이 기업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고요. 2018년에 설립된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암과 관련한 진단기기 뭐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몸속에는 뭐 소변이라던가 아니면 체액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뇌척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DNA를 이용해서 종양 성분을 검출해서 암을 진단하는 방법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IMBDX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DNA를 분석해가지고 암을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이제 진행성 암의 재발을 좀 예측하는 이런 플랫폼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들은 현재 실제로도 지금 의료기관에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정도 기업 소개를 마치고 이제 어쨌든 공모주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어떤지를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매출 자체는 매년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가 지금은 벗어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막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 특례로 상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을 좀 보면요. 기관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번에 경쟁률도 865.73대 1로 뭐 수요 예측도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모든 공모주들이 대부분 다 밴드 상단을 초과하다 보니까 이번에 IMBDX 같은 경우에도 밴드 상단 초과하면서 13,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4%대로 굉장히 낮고 또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도 한 2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공모주들이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그래도 막 따따블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쵸, 네. 그만큼은 최근에 그렇게 막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IMBDX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균등 정도만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균등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13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뭐 균등 정도 참여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모청약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기업은 진단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까지 함께 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드디어 해제가 좀 됐어요.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통화 정책을 또 바뀌었는데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은행 측이 1월에 있었던 의사록 발표가 오늘 지금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담겼던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각을 좀 둬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이슈에서 이 일정에서 잠깐 짚었었지만 일본이 이제 단기 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이번에 0.1%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YCC 폐지 그러니까 무제한 국채 매입을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같이 발표를 했고 네. 또 ETF랑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신규 매입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종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날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엔 환율이 1%가량 오르면서 오히려 엔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150엔을 돌파를 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를 좀 살펴보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지난주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월요일에 있었고 FOMC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제
지난주에 FOMC에서 중요했던 점이 점도표를 축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관심사였었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 요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영향도 이제 N 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더 큰 이유는 금리 인하폭이 10bp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파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냥 초완화에서 완화 정도로 넘어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끝났지만 시장에서는 요 정도 제로 금리 수준에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물가 목표대가 2%대인데 그렇죠. 요게 도달을 했었고 또 이제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이 협상 자체가 좀 높은 수준으로 체결이 되면서 이 두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좀 장기간 이렇게 제로 금리 수준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이에요. 일본의 작년 3, 4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이번 1분기 GDP의 그 예상치 전망치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수준이고요. 이제 물가의 경우에도 근원 CPI의 경우에는 2%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금이 최근에 좀 많이 이제 협상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임금이 협상이 잘 됐는데 이게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일본 정부에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좀 시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소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분기에 3분기보다 소비가 조금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져가면 소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장은 이 마이너스를 금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일본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네. 일본 증시라던가 환율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 측에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네. 있다는 내용들이 좀 함께 담기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완화적인 금융 여건 자체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의견 측면은 위원들이 거의 다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의사록 내용들 기사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일정부터 좀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채팅창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OLED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2월 PC의 물가지수도 상당히 중요는 하겠죠. 네, 맞습니다. PC로 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이제 금요일 일정이 PC 지표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FOMC가 열렸고,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게 점도표의 횟수가 축소되느냐 마느냐, 요 점을 좀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PC 발표를 앞두고 요것도 이제 또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어쨌든 지난주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월에서 2월의 물가는 계절적인 이유로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1월, 2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높게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앞으로는 둔화될 거고 그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를 잡았던 것이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PC 발표되는 지표도 어쨌든 1월, 2월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도 이번에 2월에 발표되는 PC가 전월보다 한 0.4%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3월, 이제 4월 그리고 이제 또 고용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 2월의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요건 또 이제 또다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2월에 PC 발표가 되는 날은 또 이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증시가 또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FOMC 이후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는 약간 숨고르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3월의 마지막 주 일정들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다음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그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정말 맞아요. 많이 핫한 것 같아요.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브랜드도 정말 많이 입점을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진짜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커머스,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업계에서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고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테무가 최근에 최저가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이커머스 분들 매출 타격도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라던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제는 중국에서 직구하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올해 2월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가 2위가 알리였고 4위가 테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이제 SNS 보면 테무 되게 마케팅 광고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테무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커머스 쪽에서도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좀 이제 가격을 보면은 약간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테무 같은 경우에는요, 망고, 뭐 고구마, 계란 이런 거를 1,000원에 파는데 심지어 무료 배송으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도 지하철 타면서 봤는데 또 SNS에 요게 올랐더라고요. 한국에 파는 똑같은 가방이 5만 원에 파는데 테무에서는 500원에 똑같은 걸로. 100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무료 배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적인 조건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보통 조금은 이렇게 후발주자로 들어가면은 좀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중에 하나가 가격 결정권이 테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 보통의 플랫폼들은 이제 입점 업체가 어쨌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테무에게 있기 때문에 요거 100원에 팔아 하면은 그냥 1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해를 봐서라도 그쵸.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제 침체를 맞으면서 재고가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가격을 낮게 깔고 가는 거고 테무 입장에서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이게 좋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격 최저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싸게 사는 건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국내 이커머스 전체로 넓게 파고 든다면 좀 국내에서는 위협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죠. 또 이제 이 물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짝퉁에 대한 논란도 있고 너무 화학 양품이 많아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선별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에 안착하면서 장악력을 높여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내 유통, 제조, 이커머스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은 빈틈을 막아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정말 빠르게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앞세워가지고 지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언가 좀 이커머스 생태계에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이런 이 업체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맞아요. 싸게 테무 팔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적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 본 것 같고 네.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쿠팡이 택배 허브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에다가 그 택배 유통의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직구를 할 때 너무 오랜 기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택배까지 이런 물류센터를 만들게 되면 또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국내에 침투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알리랑 테무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장악력을 넓혀가면서 그래요?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네. 기업들까지 다 위협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빈틈을 파고드는 이들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뭐 1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공정위 측에서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구조에서도 이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조사 상황들도 같이 보시면서 알리나 테무의 성장세, 과연 이커머스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3월의 마지막 주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을지 미리 보기 해봤는데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었고요.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한 주간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